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세종시는요, 70.68% 올라서 다른 시도 지자체 중에서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보유세는 30% 이상 더 오를 전망이라고 하니까는요, 우리가 또 세테크에도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만끽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기다리고 있는 1부 내용 한번 볼게요. 시장의 핵심 이슈 전해드릴 거고요. 보시는 두 지역으로 지역 얘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성북동에서 다세대 주택, 그리고 태안 쪽에서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다양한 정보 드릴 거니까 1부도 기대해 주십시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한데요. 무료 전화입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일부 얘기 나누겠습니다. D&L 종합건설 민철기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민철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가 사상 최고치 14년 만에 최고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70% 이상 급등을 했고, 물론 공시가 현실화율 때문에 사실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집값이 너무나도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집가 상승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공시가에서 사실 종부세와 해당이 되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같은 이런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재산세에서 해당되는 것은 딱 6월 1일입니다. 날짜를 좀 기억하시고 6월 1일 전에 만약에 종부세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이 되신다면 6월 1일 기점으로 정리를 하시면 사실 세금은 내년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6월 1일을 좀 기억을 하시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에서 더불어서 계속해서 언론이라든지 신문지상이나 TV에 계속 나오는 게 LH 사태인데, 사실은 LH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투기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회수를 해야 되고 몰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리 어떤 그런 것들의 지역적인 개발이나 이런 현황 등을 파악을 해서 미리 좀 공부를 하고 선점을 해서 들어가셔서 이익을 보시는 거는 사실은 투기라기보다는 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더 발빠르게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LH 직원들 이런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몇 주에 걸쳐서는 교통에 대해서 호재가 있는 곳, 지금 다 완성이 돼서 더 이상은 오를 가능성이 없는 곳들은 배제를 하고, 지금 서울, 경기도에 계속해서 교통망이 확충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지금 착공이 들어간 것도 있고, 아직은 예비 타당성 단계인 것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노선들 중에 핵심 노선들만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이 노선들을 보시고 어느 지역에 이 지역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그 지역에 먼저 선점을 하시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 믿고 교통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GTX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신림선, 월교, 판교선, 신안산선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요즘에 계속해서 고통에 대해서 혁명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GTX입니다. GTX는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상당히 위대한 교통혁명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사실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서울을 들어오는데 지금은 차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를 지하철로 20분 내로 끊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울 경기를 상당히 빠르게 움직인다. 그리고 서울의 집값 상승을 좀 하락하는, 그리고 공기,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정화 대책 때문에 나온 것이 바로 GTX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 노선은 지금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A 노선이 제일 핵심 노선인데, A 노선은 이제 더 이상 투자하기는 상당히 많이 투자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A 노선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B 노선은 이렇게 돼 있고 C 노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가 나오는 거는 D 노선이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6월에 있는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좀 포함될 가능성이 좀 있는 노선이 D 노선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보는 A, B, 나머지 B, C 노선도 어느 노선이 어느 역에 들어갈지는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A 노선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운정에서 동탄까지 가는 겁니다. 운정, 파주 운정에서부터 경기도 동탄 신도시까지 가는 거리고, 10개의 역사, 여기에다가 창릉,
해서 한 11개 정도의 역사가 지금 되고 있고 지금 SRT 구간은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SRT 구간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거의 공사가 끝났고 나머지 이제 서울의 서울역 뭐 같은 그런 곳을 지금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공사는 완공되는 건 2023년이 예정이 돼 있는데 사실 조금 뭐 보상이라든지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24년 늦으면 2025년까지도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2018년 12월에 김현미 장관님 계실 때 실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 사업으로서 BTO RS 방식인데 이 방식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BTO라는 방식은 말 그대로 지어서 어떤 국가기관에 넘기고 운영권을 받아서 수익을 보는 건데 예전에는 이 RS 방식이 없고 그냥 BTO 방식만 썼습니다. BTO는 그냥 민간 건설에서 건설을 하고 운영권을 받아서 운영 수익을 계속해서 했는데 이것이 수익이 잘 안 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계속해서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을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뭐 예측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국민 혈세가 나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를 폐지해서 개런티를 폐지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BTO 방식으로는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식이 나온 게 RS 방식, 즉 이익을 나누고 공유하고 또 손해도 공유하는 방식. 그래서 BTO RS 방식을 이 A 노선뿐만 아니라 다른 BTS 많은 GTX나 또 신안산선 같은 경우도 이 BTO RS 방식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방식은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BTO RS 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노선은 보시면 됩니다. 경기 북부에 있는 운정 신도시라는 2기 신도시에서부터 동탄도 2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운정 신도시에서 동탄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그런 노선이고 핵심인 삼성, 제일 일자리가 많다는 삼성을 지나간다. 그래서 상당히 핵심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GTX는 사실 서울 중심은 워낙 비싸고 그리고 뭐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쪽에 투자를 하셔도 괜찮은데 이쪽보다는 좀 더 먼 지역들 뭐 용인이나 동탄 아니면 운정이나 킨텍스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사실은 뭐 상당히 삼성에 가깝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향후 가치는 충분하다. 그래서 뭐 자신의 여력에 맞는 곳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GTX B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GTX B 노선은 처음에 예비 타당성이 상당히 제일 늦게 통과됐습니다. A, B, C 중에 B 노선이 예전부터도 처음부터 같이 만들어지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B 노선은 예비 타당성, 즉 이것이 과연 적정성이 있느냐, 어떤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태도에서 500억 이상을 할 때 예비 타당성을 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핵심 노선인 삼성이나 강남 쪽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의도나 그 서울역 쪽만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잘 통과가 되지 않다가 구간을 좀 송도까지 늘리고 마석까지 늘리면서 이게 구간이 확정이 돼서 드디어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8월 20일 날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자적 격성이라는 그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실시 계획을 통해서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현상. 그래서 아마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착공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2027년 정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맨 끝에는 송도. 송도도 신도시입니다. 송도도 이제 신도시인데 인천에서 새로 만들어진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송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 북부 쪽에 있는 마석까지 연결되는 총 길이는 80km. 역사가 좀 많습니다. 역사가 13개 정도 돼서 좀 많은데 워낙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오는 왕숙 신도시에도 새로운 역사가 들어오기로 했기 때문에 총 14개에서 많게는 15개 역사가 들어올 예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2027년 그리고 총 비용은 거의 6조 가까운 비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착공을 안 했고 현재는 예비 타당성 단계만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평가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핵심 지역으로 서울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중에 저평가된 물론 송도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가 나온 것 중에 벌써 한 두 배, 세 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는 뭐 어렵지만 인천의 어떤 지역들이라든지 마석이나 어떤 남양주 같은 지역들은 아직도 저평가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느 노선에 들어오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시고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전체 노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선은 이곳이 바로 송도입니다. 송도는 원래 인천인데 인천이 아닌 그래서 이제 개발을 막아서 사실은 새로운 도시로 만든 곳이고 계속해서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사실 뭐 3억, 4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거의 8억, 9억까지 올라갔고 호가는 10억 이상을 가는 3배 이상이 오른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상당히 일자리들이 많고 그리고 교통도 많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곳이고 인천에서는 강남이다라고 불리는 곳인데 많이 상승을 못하다가 GTX가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되면서 급등을 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송도부터 시작을 해서 인천을 좀 거쳐서 여의도, 서울역 같은 핵심 지역을 통과를 하고 쭉 와서 이제 신도시인 별내, 왕수 신도시들을 지나서 마지막에 마서까지 오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사실은 핵심 노선인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사실 여의도 정도를 지나는데 강남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이 좀 어려웠지만 어쨌든 예비 타당성이 통과가 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그래서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BTS C 노선입니다. C 노선은 남에서 북으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C 노선은 지금 현재 단계는 물론 2018년 예비 타당성을 통과를 했고요. 상당히 우수한 점수로 통과를 했고 지금 현재 민자 적격성 단계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시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데 계획하는 단계에서 사실 지금 노선이 10개 수원에서부터 덕정까지 해서 10개 노선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3개 정도는 더 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지역이 상당히 급등하는 현상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데는 뭐 왕십리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인도건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안산의 상록수역이라든지 그리고 뭐 맨 밑에 동탄, 병점 이런 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조금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어디에 투자를 하기 전에 미리 선점을 하신다면 상황을 봐서 좀 괜찮은 곳에다 생각하면 투자를 하셔도 좋고요. 근데 아직은 확정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사실 3개가 추가될지 아니면 기존 노선을 그대로 갈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국토부에서 나오는 계획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되고요. 실시 계획이 나오는 정보에 대해서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실시 계획이 다 완료가 되면 2022년 빠르면 그렇고 늦으면 2023년 정도에 착공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비용이 좀 적게 듭니다. 기존 노선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4조 3천억 정도가 예상이 돼서 GTX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노선도를 살펴보겠습니다. GTX-C는 맨 위에는 덕정입니다. 덕정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덕정이라는 곳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덕정은 지금 현재 1호선이 지나가는 그런 곳이고요. 덕정 옆에는 바로 밑에 옥정 신도시가 있습니다. 2기 신도시로서 약간 7만 가구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고 한 3, 4만 정도가 입주가 되어 있는 그런 옥정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고 바로 밑에는 뭐 해천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신도시가 같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곳이 바로 덕정입니다. 이 GTX-C 노선에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덕정부터 출발을 해서 뭐 의정부를 거쳐 창동 이렇게 쭉 내려와서 핵심 지역인 삼성, 양재 같은 어떤 일자리 지역을 지난 후에 과천을 지나고 금정을 지나서 마지막에 수원까지 해서 지금 예상되는 추가 노선은 이 밑으로 있을 확률이 많고요. 사실 중간에도 계속해서 뭐 역을 서울시에도 추가를 요청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GTX가 빠른 노선임을 감안했을 때 중간에 역을 하나 끼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중간에 뭐 이렇게 돼서 이쪽 안산의 상록수가 상당히 유력하다라는 뭐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좀 먼 거리에 나오는 것들은 가능성이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끼는 것들은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먼 쪽에 좀 고민을 하시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GTX 신호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있다. GTX는 국가철도망 계획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어떤 시 단위로 주관하고 도 단위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GTX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한 교통혁명이기 때문에 단계마다 착공 단계 그리고 뭐 실시 단계 이제 시작되는 계속해서 단계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상승할 여력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자금의 여력에 맞추셔서 어떤 외부라든 먼 지역이라든지 가까운 지역이라든지 지역을 좀 선점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GTX-C 노선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주요 교통망 새로 신설되는
주요 교통망 관련해서 얘기 풀어주셨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얘기 이어지니까 이 시간 함께해 보십시오. 궁금하신 내용 아래 번호 열려 있는데 우리 대표님과 직접 또 얘기 나눌 수 있는 1:1 상담 안내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부동산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1:1로 또 대면 상담도 가능하니까는요. 안전하게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담 관련해서 또 궁금한 내용은 같은 번호입니다. 서울전화 2638-3994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좋은 지역으로 저희가 이동을 해볼 텐데 먼저 만나보실 곳은 성북구 성북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다세대 주택이고요. 4호선 한성대 입구역과 가깝습니다. 시세가 4억 3천에서 4억 5천대. 지금부터 성북동 얘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북동입니다.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지 대표님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성북동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부촌이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고 대사관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대학로가 유명한 회화동도 바로 근처에 있고 서울대학병원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역사도 상당히 성곽 외곽에 바로 있기 때문에 역사도 많이 있고 문화생활도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민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재개발을 예정하는 구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재개발이 된다면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좋아질 지역이다. 그래서 추천을 제가 해서 드렸고요. 포인트로는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주거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재개발이 되어야 되는 그 노후도가 상당히 심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성북 1구역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또는 4월 초 정도에는 발표가 될 건데 거의 1순위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성북 1구역 안에 들어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사실 좀 넘어갈 게 이사대책하고 사실은 공공재개발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사대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모든 사업들, 공공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주도 사업, 즉 LH에서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와서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진행을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 주면서 임대 비율을 높이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현금 청산이 맞습니다. 지금 이사대책 이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 현금 청산이 맞는데 공공재개발은 현금 청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지금 매입을 하셨다고 해서 현금 청산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권리산정 기준을 언제로 둘 것이냐 이게 이제 제일 핵심 기준이고 아직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명확해진다면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1차로 뭐 발표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 있는 곳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했을 때가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근데 지금 발표되는 것들은 권리산정 기준일에 나와 있는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되고 예정만 돼 있거나 아니면 해제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권리산정 기준일이 아직은 없다. 그래서 뭐 9월 21일로 한다는 경우도 있고 1년의 유예를 줘서 뭐 올해 9월 20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정비구역이 지정될 때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시고 권리산정 기준일을 좀 살펴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입지입니다. 입지. 서울에서 재개발이 될 곳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평균 나이가 46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빠르게 지금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노후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 업무주기, 이제 CBD하고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 있는 재개발 구역이다.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 그래서 임대 수요나 이런 것들이 정말 탄탄하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로 제가 삼았고요. 세 번째는 지구 단위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떤 구획을 지구 단위로 묶으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는 그 개발을 하지 말고 어떤 계획에 따라서 같이 개발을 해라. 옆집하고 따로 놀지 말고 같이 해서 좀 포괄적으로 좀 이쁘게 개발을 해라라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인데 역사 문화 및 보존을 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발할 건 개발하는 것처럼 지구 단위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바로 앞에는 역사 문화를 지키면서 개발이 되고 뒤에는 재개발이 된다면 둘의 시너지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한번 보면 지금 4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4호선은 충무로, 명동, 서울역을 지나면서 오는 노선인데요. 바로 밑에가 해화역입니다. 대학로와 서울대학병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해화 젊은이들의 거리라고 말해져 있는 곳이 바로 밑에 노선이고 바로 위에 한성대역 입구가 바로 있습니다. 한성대가 바로 있지는 않은데 한성대역 입구라고 이름 붙여 있는데 바로 한성대역 입구에서 바로 출구에서 나오면 있는 곳이 성북 1구역입니다. 성북은 총 4개 구역이 있습니다. 1구역, 3구역, 그리고 저기 2구역, 4구역이 있는데 성북 1구역이 바로 옆에 있고 1구역과 바로 붙어 있는 곳이 성북 3구역입니다.
성북 3구역도 성북 5구역으로 약간의 지역을 배척을 하고 5구역으로 지금 바뀌어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기 때문에 1구역과 5구역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구역은 바로 한성대교 입구와 붙어 있다. 그래서 좀 더 올라가면 많이 알려진 뭐 미아 기름 뉴타운들, 장유 뉴타운들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동북선이라는 지금 지하철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북선은 사실은 남북으로 횡단하는 노선인데 지금 열차가 노선이 없는 곳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뭐 중계동 쪽에 제일 강북에서 제일 비싸다는 학원 사거리 쪽에도 지하철이 없었는데 그런 쪽에 은행 사거리 쪽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왕십리하고 연결이 돼서 핵심 노선하고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노선이다 해서 동북선이 지금 차츰차츰 신약이 돼서 노선이 바로 근처에 들어온다 해서 상당히 크게 자리 잡을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바로 복잡하지만 역사 문화의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역사 문화를 지키면서 지구 단위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 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이루어져서 난개발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준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창작 연극 지원센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창작 연극 지원센터는 대학로나 여러 군데 산재에 있던 소극장 같은 것들을 한 곳에 모은다고 보시면 돼서 모아서 문화생활 그리고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이곳에 집어넣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대학로의 어떤 상권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준공이 된다면 젊은이들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공재개발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면은 진행이 되는데 사실 LH 사태 때문에 많이 묻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하고는 별도로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1구역과 그리고 5구역이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5구역은 지금 잠시 보류가 됐고요. 1구역은 아마 이번 달에 3월 말이나 4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곳에 포함이 된다면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도 지금 진행을 하지만 1구역은 현재 공공재개발 신청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가격은 시세가 현재 4억 3천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로 투룸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2억 8천 정도로 지금 전세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성북동의 다세주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전형적인 이제 주거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성북구 성북동 다녀왔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아래 번호 열려 있고요. 제가 빠르게 다음 지역 갈게요. 이번에는 태안 쪽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고요. 천리포 해수욕장 가까운 곳에서 시세가 1억 5천에서 4억까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정말 필요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요즘에 뭐 주택에 대해서는 워낙 세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많이 억눌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어떤 힐링을 찾고 그리고 좀 더 나의 애완견 그리고 나랑 반려동물과 같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찾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자기 집 외에 세컨하우스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 그리고 거기다 임대 수익까지 바랄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추천을 하는데 앞에 바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상당히 큰 수목원도 있기 때문에 최적의 입지 정말 내가 힐링할 수 있는 또 내 반려동물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곳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1,500명의 반려견 시대 를 살고 있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정말 사람보다 어떤 반려동물이 더 많을 정도로 많은 동물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리조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위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에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거치면 태안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태안을 가서 태안은 이 해안을 계속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 8경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안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태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에 위치한 곳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역을 보면 천리포 해수욕장으로 있습니다. 천리포 해수욕장은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말리포 해수욕장에는 상당히 유명한 대천 해수욕장과 같은 서해안의 3대 해수욕장 중에 하나인데 바로 옆에 있는 천리포 해수욕장이고요. 바로 옆에는 천리포 수목원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두 개를 다 바라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그런 리조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좋은 게 있냐면 수목원은 사실은 천리포 수목원 아침고요 수목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서 16,000여 정도의 다양한 식물들이 있고 그리고 평수도 60만 제곱미터를 상당히 큰
평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목원. 그래서 2000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수목원으로 자리 잡고 했던 곳이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앞에 있는 정원처럼 쓸 수 있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보정 해저터널과 연육교가 지금 계속해서 공사 중이라서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대천 항을 통해서 안면도라든지 원산도를 통해서 태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광 코스로서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밑에 신진도라는 섬에 또 해저 케이블 그 해상에 케이블카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카는 만들어지는 곳은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리조트입니다. 이 반려견을 위한 도그파크도 있고 그리고 호텔에 어떤 숙소도 다 있기 때문에 반려견과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를 한번 드리면 정말 많은 반려견 인구 시대의 최적의 어떤 리조트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볼 게 많습니다. 수목원, 해수욕장, 그래서 바다와 그리고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 그리고 서울에서 상당히 가깝고 세컨하우스, 나만 즐길 수 있고 또는 운영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을 말씀드리면 시세는 평형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대출은 50에서 6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6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태안에서 생활형 숙박시설까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과 2부 얘기 나눠볼게요. 리얼 파트너스 이재익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이슈라고 하면은 LH 땅 투기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 커져나가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에 따른 앞으로 부동산 전망과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연 이번에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단기간에 정리가 될까요? 아니면은 장기화 될까요?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번만큼은 굉장히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만큼 여론이 안 좋아져서인데요. 최근에 보더라도 최근에 정부에서는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극히 미미하다라는 점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 이유로 장기화가 될 수가 없다. 이번에 그 조사의 결과가 어땠느냐를 한번 간략하게 보면 사실상 우리가 공직자의 경우 투기를 한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본인 명의로 투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특히 공직자의 경우는
이렇게 투기를 한다, 투자를 할 때 대부분 차명을 쓰는데 이번 조사의 결과가 정부의 결과는 한 7명 정도 늘어나는 정도, 그리고 한 13명 정도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이미 발표한 인원이 한 13명 정도, 합의 한 20명 정도밖에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죠. 뭐 경험상으로 보면은 공직자 본인 명의의 경우가 한 5% 정도라고 보는 거죠. 그 외에 한 95%의 실제 거래 사례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차명 거래가 무려 95%에 달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바로 빙산의 일각이다. 자, 이번에 조사 결과가 굉장히 빙산의 일각 정도에 그쳤다라는 점에서 여론이 아주 싸늘하다. 자, 이런 점에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도 예측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자, 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이번 현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계획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핵심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최근 공급 대책이 있었죠. 첫 번째는 지난해에 있었던 8.4 대책, 그리고 올해에 있었던 2.4 공급 대책인데요. 이 두 개 대책의 공급 물량으로 따지면 현 정부 전체 공급 물량, 예상 물량을 한 200만 호로 예상을 잡았는데 그 물량의 한 50% 정도에 달한다는 거죠. 자, 이 물량이 이번에 공급이 차질을 빚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서울 중심부의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다시 자칫하면 패닉 바잉에 바람이 불 수가 있다. 또 가격의 자극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8.4 공급 대책 중에 당장 예정으로 있는 사전 청약이 있는데 올해 3만 호, 그리고 내년에 3만 호, 총 6만 호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정부에서는 차질 없이 일정을 밀어붙이지만 정작 그 3기 신도시 일대의 토지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3기 신도시 청약을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올까요?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이 토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추진이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공급 입주 시기가 당연히 차질을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요. 그 외에도 공공재개발 재건축 지금 1차 그리고 이달에 2차를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만큼 LH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 그만큼 신뢰도가 실추함으로 인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8.4 공급 대책 중에 신규 택지 물량이 3만 3천 호 물량 역시도 지금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최근 대책 2.4 공급 대책의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 역시 지금 아직까지 지역도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불신이 쌓임으로 인해서 공급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 공공 직접 시행 역시 이거는 토지주들의 시행권을 아예 LH에 맡기는 거죠. 소유권을 맡기는 거죠. 이런 경우는 더더욱이 아주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발단이 된 부분인데요. 이번 광명, 시흥 쪽에 6번째 신도시와 같이 추가 택지 지정도 아예 지금 오히려 불확실해졌다. 모든 공급 대책, 전체 물량 200만 호, 현 정부의 예상 공급 물량 200만 호 중에 50% 상당하는 부분이 공급의 차질을 빚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여기서 지금 언론사의 키워드를 보면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한국경제에서 83만 가구 공급 공수표가 되나 4달 발표할 2차 공급 택지 불투명해졌다. 그리고 디지털 타임스의 경우도 들끓는 민심, LH 해체 안까지도 나오고 있다. 조직 개편이 본격 검토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일보의 경우도 2.4 대책이 흔들리고 있다. 문정부 부동산 정책이 좌초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꽂고 있고요. 매일경제의 경우도 7월 신도시 사전 청약의 경우는 10년 희망 고문 될 우려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뉴스의 경우도 시한부 장관의 여당마저도 후속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자, 현재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계획이라든지 재테크 전략을 세우시는데 단기적으로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기 전망으로 관전 포인트 바로
4월 7일이죠. 재보궐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서울시장 대표적인 후보자이시죠. 박영선 후보자, 오세훈 후보자, 안철수 후보자. 근데 이 세 분의 앞으로의 서울시의 공급 방식에 큰 차이를 띠고 있다는 점인데요. 박영선 후보의 경우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공급하겠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민간 주도로 재개발, 재건축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 큰 차이를 띠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으로 4월 7일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 공급 대책의 큰 또 기점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박영선 후보의 경우는 역시 공공 분양에 중심을 두고 있고 토지 임대부 방식의 공급 방식이라든지 반값 아파트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청수 규제 완화를 하겠다. 그리고 재산세율을 인하를 하겠다라는 공약.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세금을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번 4.7 단기적으로는 4.7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서울시 부동산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가정을 해본다면 만약에 박영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는 어떨까요?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안철수 후보자들이 당선이 될 경우라고 하면 현 정부의 정책들이, 서울시의 공급 정책들이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에서 그의 이번에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전략, 재테크 전략을 세우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월 7일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피할 지역이 있고 공략할 지역이 있겠죠. 자, 그러면 재보궐선거 전에는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될 지역이 있죠. 당연히 현 정부의 8.4 대책, 2.4 대책에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 그럼 낙후 지역, 낙후도가 높은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유력 중공업 지역, 서부권 이런 지역을 피하는 게 좋겠다. 아직까지는요. 4월 7일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노후도가 높은 심한 지역의 저층주거지, 대표적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 뉴타운 정비사업지 이 지역들은 당연히 피하면 좋겠고, 만약에 4월 7일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이 지역을 역시 빼기도 하고 또는 다시 포함되기도 하다. 이런 전략을 세우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 중에 그래도 지금도 앞으로도 가장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 게 GTX 이슈인데요. GTX 이슈 지역의 서울 중심부에 있는 지역, 바로 여기 트라이앵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서울역, 그리고 청량리역, 삼성역이 되겠는데요. 공통점이 GTX, A 노선, B 노선, 그리고 A, B, C 노선이 이렇게 겹치는 지역, 환승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여기가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 서울시에서 신설 요구를 하고 있는 역세권, 광화문이라든지 동대문, 왕십리역 주변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GTX D 노선이 현 정부에서 올 6월 달에 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죠. D 노선 요 주변부 통진이라든지 그리고 부평 쪽에 부평 종합운동장, 구로 사당, 삼성역, 하남, 고덕 일대 이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지만 확실하게 내 집 마련도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투자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라한 상황이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투자할 만한 또 여러 가지 전략들 세워주셨는데, 우리 소장님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또 전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가 있죠.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선착순으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상담 일정을 잡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과 또 1대1로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지역 얘기로 저희가 이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두 지역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실 곳은요,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가락동이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 3호선 경찰병원 옆과는 걸어서 1분 거리의 초초 역세권, 시세가 2억 5천에서 2억 8천대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잠실권 송파로 왔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현 정부의 규제에서도 비켜 나와 있고 그리고 6월 이후부터는 양도세가 다시 중과세가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 전으로는 때에 따라서는 급매들을 나오는 것을 공략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규제에서도 비켜 나가 있으면서 급매인 지역의 매물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가락동에 경찰병원 3호선 경찰병원역에서 도보로 1분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죠. 자, 이 지역의 실투자금이 요즘에 급매로 나오는 좋은 매물이 있습니다. 약 실투자금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자, 가락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당연히 위치가 너무 좋아서 테헤란로, 강남 직주 근접이 굉장히 양호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개발 이슈 중에 위례 신사선이 2027년이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미래 가치가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옛 영동 구치소가 복합 개발이 된다. 그리고 가락 전력 관리소도 개발이 된다라는 부분이 대표적인 호재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100번째 가더라도 위치가, 입지가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가락동이라고 하면은 바로 송파구 가락동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이 위치고 주변부의 입지 환경을 보면은 주변에 3기 신도시, 교산 신도시도 들어서서 향후에 3호선이 더 연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 이렇게 2027년이면은 개통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송파구 가락동 일대에서 강남 중심 업무 지역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하고 그리고 중간 지점에 국제교류 복합지구도 들어선다는 거죠. 그 외에도 현재도 잠실 관광 특구 가기도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확대를 해보면 경찰병원역이 있는 바로 이 위치가 가락동이 되겠고요. 바로 인근에 성동 구치소가 복합 개발이 곧 시작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가락 전파 관리소도 복합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바로 앞쪽에 올림픽 패밀리 타운 아파트도 재건축 예정으로 있고 문정 법조 타운, 업무 타운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가까이에 위례 신사선이 2027년이면 개통될 예정일 뿐만 아니라 또 수서역으로 가면은 GTX A 노선 그리고 SRT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입지적인 장점이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개발 이슈를 보면은 가락동의 중앙 전파 관리소가 향후에 ICT 보안 첨단 기지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지역이죠. 그렇다면 이런 투룸 다세대 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점점 늘어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옛 성동구치소가 앞으로 이렇게 복합 개발이 되면서 역시 구치소가 있던 지역이 이렇게 고급 주택가로 그리고 업무타운으로 탈바꿈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젊은 직장인들이 유입이 되면서 주변에 소형 이런 주택들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가가 상승하고 매매가도 상승하고 그를 통해서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위례 신사선 경전철인데 위례 신사선 경전철이 2027년이면 개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지 강남 중심 업무지구로 직주 근접이 시간으로 따지면 한 15분 정도의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변부의 개발 이슈를 통한 유입 인구뿐만 아니라 강남권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의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가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시세는 2억 5천에서 한 2억 8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가를 보면 2억 4천에서 한 2억 6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이 요즘에 6월을 앞두고 나오는 금매의 경우는 실투자금이 1,000에서 2천밖에 들어가지 않더라라는 부분이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송파구 가락동 다녀왔고요. 궁금하신 내용 아래 번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지역 이번에는 저희 서울역 쪽으로 한번 갈게요. 중구 만리동입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서울역 기준으로 걸어서 2분, 시세가 3억 7,500에서 4억 9,500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중심 용산 인근으로 왔습니다. 어떤 지역인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역시 규제 대상에서 좀 비켜나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미래 가치가 탁월한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치로 보면 서울역에서 도보로 역시
2분 거리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 거리다. 그리고 많은 개발 이슈가 있고요. 자, 실투자금은 한 1억 3천에서 한 1억 6천 형성이 되고 이 지역 용산 일대라든지 서울역 주변으로 치면은 요즘에 신축 투룸 기준으로 최소 투자금이 2억이 훌쩍 넘어가는 거에 반해서 굉장히 투자금이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 중구 만리동이 되겠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의 이슈들은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향후에 이 지역이 용산과 더불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할 지역이고요. 그리고 광역 입체 교통 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점점 더 편리해지고요. 그리고 서울역과 용산역이 지하화되면서 제2의 관광을 꿈꾸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투자 타이밍으로 보면은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라고 했죠. 만리동이라고 하면 바로 중구 만리동이 서울역에서 쫙 달라붙어 있는 위치고 주변부의 환경으로는 강북의 중심 업무 지역 가깝죠. 그리고 용산하고도 가깝고 공덕 업무 지역하고도 가깝고 여의도하고도 신안산선을 통해서 이제 두 중구장으로 단축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울 뿐만 아니라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양호해진다는 점이죠. 자, 신분당선이 지금 착공에 들어가서 3년 후에면 용산역으로 개통이 될 뿐만 아니라 GTX A 노선이 착공에 들어가 있는데요. GTX A 노선이 한 4년 후면 개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역에서부터 GTX A 노선이 이 삼성역에 개통이 된다면 향후에 이 강남 접근성이 시간상으로는 한 5분에서 한 10분 이내로 단축이 되는 위치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목할 지역은 지금 당장 비싼 지역이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는 향후에 시세 상승이 많이 될 만한 지역, 이런 지역을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이슈로는 당연히 위치상으로는 이 위치에 있죠. 서울에서도 중심부라는 좋은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서울역, 만리동, 서울역 바로 출구에서 나오면 바로 보이는 지역이 이제 만리동인데요. 그 지역. 그 주변부에 이제 GTX A 노선, GTX B 노선, 이렇게 C 노선이 다 연결되는 이 트라이앵글 지역을 제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만리동에 있는 서울역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노선뿐만 아니라도 GTX A 노선, B 노선, 신안산선뿐만 아니라 수색광명선, 신분당선까지도 연결될 예정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유입 인구가 늘어날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역과 용산역이 궁극적으로는 지하화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하화가 되면 이 지상부가 다 복합 개발이 되기 때문에 서울역 주변, 만리동 주변뿐만 아니라 이 일대 주변의 지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선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세 차익이 가능한 좋은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만리동 있는 이 위치, 바로 북부 서울역의 북부 역세권 개발이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것과 서울역과 그리고 이 반대쪽 세종대로 충내문이 있는 쪽과 연계가 되면서 향후에 이 서울역 일대가 만리동과 더불어서 세계적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대표적으로 가장 큰 개발 이슈라고 보면 서울역 북부 복합 개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개발지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 만리동이고요. 만리동 바로 엎어지면 코다올 거리, 그리고 서울로 7017과 서울역과 연계가 되는 지역, 이 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기 때문에 만리동을 여러분들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바로 보이는 조감도, 이게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조감도인데 여기가 보이시는 호텔, 그리고 아래층에는 복합 쇼핑몰, 그리고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사무실, 오피스들이 들어서면서 7017과 서울역과 만리동 이다 연계가 되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5년 후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주변부의 땅값, 지가가 상승하고 그런 부분에서 시세 차익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만리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를 보자면 3억 7,500에서 한 4억 9,500 정도 형성되는데요. 전세가 한 2억 4,500 그리고 3억 1,500 정도 형성되기 때문에 예상 실투자금은 약 1억 3천에서 1억 6천 정도 형성된다. 자, 이렇게 미래 가치가 좋은 지역에 한 2억도 안 되는 돈으로 투자되는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구 만리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까지 만나봤습니다. 소장님 20초 정도 시간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 안내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시기상으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시지도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더욱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노크해 주시면 우리 이지익 소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 겁니다. 저희 여기까지 할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